예. 예, 오늘은 2023년 11월 25일 음력으로는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동양의학표준과학원 친구사, 적골사, 경일 안마사, 추첨을 가공사 그 단체에 그 창립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단법인 글로벌 동의의학협동 그 조합의 그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오늘 그 창립총회 때문에 제가 다녀와서 거기에 아주 보고 싶었던 분들도 뵙게 되고요. 또 동양의학표준과학원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그 김종성 총재님도 뵙고, 또 부장이 김태희 부장님도 뵙고, 또 부원장님도 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고향이신 그 우리 지한 스님도 뵙고요. 또 그 강재군 선생님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갔다 와서 어저께 제가 강의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한국통일연방모형 44번째 네 번째 생활민주주의는 한국문명사의 역사, 철학, 사상, 사회학과 정치학을 대표하는 우리 고유의 정치 개념이다. 경제적 독립체산제와 정치적 개인공화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국 문명사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문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고,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아주신 또 부모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이 한국 문명사를 우리가 이끌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만 년 전에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를 끝내고 약 3만 년의 문명기를 끝내고 7만 년 전에 이제 상고사가 시작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해와서 가장 적도 지역에 따뜻한 순다대륙 순다환해 시대를 거치게 됐는데, 거기는 적도 지역이고 또 환태평양 지대의 지진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지열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다대륙이라 말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를 우리가 순다대륙이라 하는데요. 거기가 병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가 육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이 소떼, 소위 말하는 소떼 중에서도 흰소를 말합니다. 흰 들을 우리가 와 함께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해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3, 4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아주 혹독한 빙하가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가장 혹독한 빙하는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빙하기의 절정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통칭 우리 한국 문명사에서는 25,000년 전부터는 이 천축지방에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천축대륙, 천축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축은 그 범으로서 하늘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을 포함해서 히말라야 산 밑에 곤륜산을 포함해서 타클라마칸 사막 위쪽에 있는 천산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전을 끝내고 이 광명의 시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고 광명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고 한인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고, 방고 한인 시대를 우리가 광명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수로를 이용하는, 그동안의 수렵 채집 자연농법에서 벗어나서 수로를 이용하는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인구가 비약적으로 폭발하게 되었고, 또 잉여 농산물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뭐냐면은 시족 단위의 단계에서 부족 단위를 넘어오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상고사의 북방 문화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축대륙, 천축한인 시대에 이 북방 문화권에서 특히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전에 우리가 문화 문명이 발전하게 된데, 요하 문명이라든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이 다 그때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수로를 이용하는 농경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로 수로를 이용하는 농경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비약적인 인구 폭발 현상을 가지게 되고, 그 인류가 이 문명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문명기가 바로 유라시아를 따라서 펼쳐진 사카 문명인데요. 사카 문명이 바로 우리가 석가 문명이라도 하고 브라만 문명이라고 하고 요즘에 우리가 표현하는 스키타이라고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카 문명인 것입니다. 사카 문명.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문화, 무신앙, 무교가 바로 이 사카 문명에서 우리가 이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카 문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라만 교육이고, 또 브라만 계급, 신라의 골품제가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양반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이 계급 문화가 바로 이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를 따라서 펼쳐진 이 사카 문명이 우리가 아르게메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일명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브라만교에서 그 자이나교, 불교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기에 소위 말하는 1910년, 중국은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전제왕국구가 무너지면서 인간이
이제 반상의 문제가 넘어서 가지고 계급이 지배 체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나면서 양반과 상놈이 뭐냐면은 구분이 이제 없어지는 그 계급이 없어지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사에서는 조선이 끝나가고 있는 약 1860년대에 66년 이 시기에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동학혁명의 패전개혁안 그 12조에서 나오다시피 우리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동학혁명의 뿌리 위에 오늘날에 우리의 민주화가 뭐냐면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써놓았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그 4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주주의란 순다사상, 천축사상, 풍류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도교사상, 예수교사상, 경험, 합리성사상, 칸트사상, 헤겔사상, 마르크스사상, 실존사상, 공론장사상으로 환궁 문명사가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명사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연방제 부족국가 형태의 문명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 왕권국가에 부합하는 중앙집권적인 그 정치제도는 약 한 2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대사는 부족국가에서 연방국가로, 연방국가에서 전제 왕권국가로, 그리고 민주공화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근자에 조선 총독부 시절이 있었지만 이것도 한 35년 되는데 우리 정치 구조는 바로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연방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원주진 고조선, 이 하오주진 앞에 이제 이 고조선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뭐냐면 위진남북조시대 수당, 신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통일하기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연방제 형태의 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방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막스 베베가 이야기했다시피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관계화되는, 즉 네트워크화되는, 그리고 연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서 국가 형태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데 국가 형태를 갖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탈중앙화에서 국가 형태의 뭐냐면은 연방제 수준의 나라, 그 지방을 우리가 분권해야 된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가 통일하기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연방국가 형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가야가 육가야가 비롯된 것이 바로 부족연맹체의 고조선의 그 정치 형태를 그대로 뭐냐면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육촌이라든지 고려 호족 시대라든지 조선의 그 신권 정치가 그 왕권 정치가 아니라 신권 정치가 이제 그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화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제 왕권 국가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호족 국가, 그다음에 신권 국가, 신권, 신이 중심이,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신라 육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박석김이 뭐냐면 56대 내려가면서 박석김이 뭐냐면은 그 임금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건국 500년 동안 이라는 우리가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선 정치는 문종 정치를 띠고 있는, 이 문종 정치가 바로 시족 부족 국가의 형태로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있었지만은 임금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전의
조선 설계처럼 신권 국가였다는, 그러면서도 조선 600년의 정치사는 우리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 총독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산업화 세력 70년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조선 건국 60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조선 600년의 역사를 전주희 씨와 사대부 가문들이 이 나라를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끔 했던 그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문중들이 책임이 지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친일 부여 반독재 세력들에까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한국의 문명사를 이어온 핵심적인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전제 왕권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인 요소에서 탈중앙화해서 우리가 분권화시켜서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국가 통일을 뭐냐면은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통일 연방 모형의 한국 문명학술원이 생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인 독립재산제와 정치적 개인공화국을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어가자,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1월 25일, 예, 한국문학수는 골장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